네. 내일 신문 보실까요? 10월 21일. 그런데 오늘 제 옆에 주필께서 계신데. 자, 네, 저하고 같이 보면서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형식입니다. 지면 한번 비춰주시죠. 어떤 톱은 뭐 지금 계속 환경 창간 기념으로 나가는 이대로는 대한민국 미래 없다 그 컷에 붙은 거고 한국 정치 문제를 다뤘네요. 왜 이렇게 우리는 안 움직이는지 조금 크게 비추겠습니다. S&P 아시다시피 뭐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데 S&P 국가 신용 등급 2단계 올렸지만 이런 호재도 불구하고 꿈쩍을 않는 한국 정시 불임 정신지 그거를 톱으로 얻쳤습니다. 중국은 성장성, 일본은 안정성, 그런데 한국은 불안하다. 샌드위치 신세라고 이렇게 방향 잡았네요. 요 기사 속보 한번 조금 더 볼까요? 요 제목은 이런데 혹시 뭐 코멘트 좀 해주시죠. 아니, 하세요. 네. 예.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인 우리 왕따 정시 이렇게 지금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한국 정시는 먹을 게 없는 시장이다 해서 뭐 여러모로 근데 우리 경제 전체 국제적으로 이렇게 매력이 좀 떨어졌다 뭐 그렇게 일단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년간 중국은 60%는 올랐고요. 요 부지 한번 보십시오. 3년간 60% 올랐고 일본은 더블이 됐습니다. 109% 오를 때 우리는 코스피는 4%밖에 뭐 안 올랐다. 이게 뭐 글쎄요 무슨 우리가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또 새로 생겼다고 봐야 되는 건지 하여튼 선진국 일본, 신흥국 중국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불확실성만 키웠다. 하여튼 우리 경제가 총체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뭐 주가가 올라가기도 힘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기업 실적은 정체, 주가 했던 저평가. 그러니까 한국이 신흥국이냐 아니면 선진국이냐 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아래 기사는 뭐 직접 관련은 없는데 일본 주가가 일본 총리 지지율과 상관이 있다. 이런 우리 기사가 있네요. 총리 지지율 보면 일본 얘기입니다. 일본 총리 지지율을 보면 일본 주가가 보인다 했네요. 후반기까지 지지율 30% 있을 때는 올라가더라. 아베도 지금 40% 회복하지 주가도 급반다. 뭐 좋게 보면 정치적 안정이 자본시장의 뭐 안정세로 간다. 뭐 그렇게 원리로 설명하면 될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을 기피하는 투자자들의 성향이 반영됐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물론 이제 여기 지지율이 높다는 건 정책의 일관성 이런 것들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됐다 이런 회로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 리더십으로 투자를 판단한다 이런 기사 있고 다시 일면 가서 여기서는 오늘 국세청의 세미나 행사를 아주 기사를 크게 썼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부가세를 바로 뗀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그동안 사실 논란은 많이 됐던 건데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신용카드 회사가 부가세 최종 납부자는 소비자 아닙니까? 그걸 받아서 모아서 바로 결제하는 그런 논의가 됐는데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국세청이 주관한 세정선진화 세미나에서 국세청 의지가 반영된 어떤 연구 결과 발표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원천징수 우리가 원천징수 체제로 부가세도 간다 하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은 자영업자 부담 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주유소 그 다음에 뭐 주점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가 제시됐더라고요. 3면 보시겠습니다. 이 관련 기사인데. 신용카드 결제가 많은 주유소, 주점부터 이 부가세를 원천 징수한다는 건데, 근데 이제 굉장히 요게 하게 되면 효율성이나 편의성은 높아지고 세금을 쉽게 거둘 수 있을 텐데, 어떤 그 뭐랄까 징세 행정 행정 편의주의랄까 그런 요소는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천 징수 의무자가 되면은 제대로 세금 못하게 되면 최종 납부자한테 받아라 하고 그냥 중간에 카드사한테 정부는 그냥 세금을 다 받아가고 나머지는 그 조세 받아야 될 국가의 고유 업무는 카드사에 돌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는 그대로예요. 예, 소비자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이제 이게 만약에 그대로 뭐 소비자가 카드 결제금을 안 내고 막 이런 경우라든가 그런 아주 강론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부가세는 우리나라가 10%죠. 네, 10%죠. 사실이 선진국들 중에서는 제일 쌉니다. 낮습니다. 보통 20몇 프로 이렇게 되는데. 유럽이나 낮습니다. 미국 이런데. 세금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이 소비세 종류, 부가세도 일종의 소비세라고 본다면 정확하게는 좀 다릅니다만은 소비세 종류도 누진세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깜짝 놀라서 부가세 10% 단일세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부가세 위에 개별 소비세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옛날로 말하면 특소세죠. 말하자면 고가 물품에 매기는 세금 따로 있습니다. 소비세가. 그래서 요즘은 그걸 조금 줄이는 추세긴 하지만 예,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우리나라는 이 부가세도 누진세로 매기는 아주 특이한 그런 그 국가죠. 네. 어쨌든 자영업자 하는 분들은 세원이 전부 다 노출되니까 좀 걱정할 거고, 오히려 지금 카드로 정착이 되는데 현금 결제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는지 주소 같은데 그런 역작용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일면으로 가서 우리가 못 본 기사가, 이 사진은 이산가족, 아유 눈물 나는 뭐 일입니다. 하여튼 뭐 정치 바람 안 타고 이산가족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 아래는 지금 서울서 열리는 과학기술장관회의 서밋으로 쓰더라고요. 영어는요. 영어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LG 기술협의회 의장, LG그룹의 기술 총책임자죠. 이희국 사장, OECD 국과 함께 R&D 투자하자는 그런 기사도 상단 들어가 있고요. 통신료 요금 조금 싸진다. 그런데 단톡법을 두고 조금 싸지는 게 의미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1단으로 되지만 요거는 한번 비중 있게 한번 보시죠. 1단이지만은 임금 피크제가 지금 공기업은 뭐 정부가 하도 재촉을 해가 90몇 %까지 거의 다 돼가지고 그걸 하나의 성과 평가로 하니까 많이 되는데, 민간 기업은 아직 영 많이 안 펴져갔습니다. 삼성, LG, 롯데 등 정경련이 조사를 해봤더니 11개 그룹에서 내년도에 임금 피크제가 간다더라 하는 겁니다. 하여튼 민간은 아직도 조금 갈 길이 좀 멀어 보이네요. 자, 2면입니다. 배터리 진화. 요즘 배터리 정말 좋은 거 많습니다. 보면은 얇고 막 그런데 천처럼 얇고 시계줄처럼 흰다. 배터리가 제품의 경쟁력이 되니까 거기 써 있고, 그 다음에 경찰. 어느새 경찰도 70년 됐네요. 제복이 이렇게 바뀐다는 사진 기사 있습니다. 요건 일면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임금 피크제 내년부터 들어가는 게 11개 그룹, 현대차, 삼성, LG, 롯데 대기업들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3면은 아까 부가세 세금 카드로 내는 거는 봤고요. 그 관련 회의에서 나온 그런 세미나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요거는 국회에서 나온 거거든요. 종교인도 근로소득세 적용 시 과세하자, 그런 논의들. 종교인 과세는 늘 나오는데 실행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국회 법안 하는 여러 가지 세법 개정안들, 업무용 차 비용 처리가 상한선 연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러니까 무늬만 회사 차이면서 집에서 사모님이 쓰거나 사장이 세컨드 차로 쓰는 그런 것들, 비싼 차는 다 비용이 인정 안 된다. 그런 게 회사 차로 벤처 1억 원짜리는 안 된다. 그게 상한선이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정도로 갈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한도 정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고요. 네, 외제차 수입해서 파는 업자들은 좀 타격을 받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외제차는 네. 좀 의식한 정책 같습니다. 근데 명색이 우리나라에서 재벌급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외제차나 수입해서 팔고 있고 이런 회사 있어 되겠어요? 저는 아주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요거도 먹는 얘기인데, 예. 명색이 재벌급의 기업들 중에서 무슨 외제차 수입해서 팔고 있고 이런 회사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H그룹, K그룹 얘기 안 해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반성들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8면입니다. 아까 1면에 들어가 있던 과학기술 장관회의 아주 큰 행사인데 대통령도 참석했네요. R&D 투자 우선순위가 선정하는 게 급선무다. 기초과학과 빅데이터 활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해놨는데, 어쨌든 10년 뒤에 우리 과학 발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R&D 예산을 많이 쓰더라고요. 인간 한 20조 원 가까이 쓰던데 저번 예산 구조 보니까요. 하여튼 이렇게 많이 쓰고 노벨상도 좀 받아야 될 텐데 아직 우리 국제적인 논문 역량이 좀 떨어지나 봅니다. 논문은 좋은데요. 네. 그게 이제 돈을 들이면 그게 기업으로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그 사이에 데스밸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나가면 그게 이제 어떤 기술 연구 개발의 결과가 리턴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면 끝이라는 겁니다. 저번에 일본 노벨상 많이 받을 때도 그 얘기가 나왔죠. 연구소, 기업, 대학 이게 그 한 덩어리가 돼서 기업 중심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런 또 논의가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는 하여튼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통신요금 기사 있고 국제면 보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국제면만 아베, 일본 총리 아베 총리가 중앙아시아 갔더라고요. 중앙아시아 5개국에 갔는데 우리 기사로는 자원 외교 나섰다고 했습니다. 중앙아시아 뭐 타자크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 하는데 카자흐스탄 이래서 5개국 자원 외교 나선 아베. 중국과 러시아 견제 포석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기업 50개 단체가 아베 총리와 동행을 했고요. 일본 안 그래도 중국, 아프리카, 남미 이렇게 쭉 약진했는데 이번에는 요 5개 스탄 계열 5개 나라 자원 보유국 가서 아주 그 자원 외교에 마무리를 한다. 활용점정이라고 했습니다. 돈 보따리 풀어서 건설 같은 거 지원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중국 중심으로 하는 자원협력기구인데 거기에 회원국들을 공략한다.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네, 그 밑에 기사 한번 보시죠. 요걸 할까요? 요거 아니 왼쪽에 사진. 정치 기공자 트위더. 예. 캐나다의 리버럴입니다. 캐나다 리버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젊은 친구 43살짜리 물론 진보 좌파 그룹입니다. 예. 근데 아버지에 이어서 캐나다 총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영미 계통 국가들이 되게 총리를 젊은 사람을 써요. 우리나라는 글쎄요. 우리나라도 좀 40대 기수 뭐 이렇게 좀 나올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40대 기수. 국회의원은 좀 내려가면 좋을 텐데 나이가. 국회의원들도 뭐 어떻든 뭐 국회의원들도 정신들이 없죠. 우리나라에 뭐 40 초반에 좀 대통령 출마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서로가 헐뜯느라고 결국에는 정치권에서 오래 버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좋은 게 좋거나 무능하거나 무능하면서 이제 뒤로 뭐 이런 밤정치 잘하고 이런 사람들만 살아남죠. 그러니까 늙은 정치가들이 무슨 개혁 의지도 없고 무슨 뭐 철학도 분명하지도 않고 평생 깎여 나가거든요. 네. 좀 젊은 사람들 나와서 분명하게 이념 세우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형 판시마 보면 캐나다가 옛날 식민 종주국이라 해야 됩니까? 영국처럼 비슷하게 영국도 캐머런 젊은 총리가 되는데 그대로 지금 모양이 됐습니다. 캐머런 오스본 그 집안 후방 입은 거 그렇고 진보 아이콘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중국 자동차 판매 6개월 만에 증가세로 요거는 우리 현대차에도 도움이 좀 되겠습니까? 현대 뭐 맨날 중국 시장이 줄었다고 해서 받은 그 얘기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부동산 쓸어 삼는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 기사도 꽤 이메일 크게 썼네요. 맨하탄 아파트 단지를 53억 달러면 한 6조 원 됩니까? 6조 원에 샀다는 우리 허은순 의원이 아까 일면톱에 S&P가 국가신용 등급을 2단계나 올려줬는데도 한국 정권시장은 굶쳐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까? 아니 뭐가 아닙니다. 있습니까? 그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려면 우리도 어디 외국에 관광지를 가면 그 나라 국민들도 그 관광지를 즐기는 곳이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국내 투자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국내 투자가들이 없어요. 아마추어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아마추어들이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재미를 못 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권시장의 정권회사들이 우선 잦은 매매로 수수료 따먹는데 열심이고 네. 그 고객이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둘째는 좌판 수준이군요. 예. 그래서 둘째는 우리나라 정권시장이 소위 꾼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물, 옵션, 뭐 이렇게 현물시장으로부터 파생시장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꾼들일수록 유리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들어가면 꾼들에게 틀린다는 것 때문에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개인들은 뭐 거의 개미들 힘들게 개미들이 안 들어가죠. 힘들게 됐고. 그래서 국내 개미들이 안 들어가니까 밖에 외국인들도 재미가 없는 거죠. 전문가들끼리 앉아서 뜯어먹을 수는 없거든요. 개미들이 있어야 뜯어먹죠. 네, 상대들이. 그런데 개미들도 뭐 먹을 게 있어야 들어가는데 개미들이 들어가서 우리나라 정권시장에서는 뼈도 못 추립니다. 워낙 꾼들이 설치고 우리 지금 정권시장 제도가 개미들을 벗겨먹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투자 수단이 많고 프로들이 뭐 옵션이다 뭐 종목이다 뭐 온갖 종류의 화려한 플레이를 펼치면서 게임이들을 정신 못 차리게 흔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이들도 눈치가 빠르죠. 그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어지럽더라고. ELW, EL 그 복잡해서 그래서 상품 종류 보니까 뭐 증권회사들이 말하자면 자기 눈을 자기 손으로 찔른 거예요. 참 바보 같습니다. 소탐대실이죠. 시장을 키우고 예, 개인들이 그래서 커져야 아마추어들이 투자자들이 마음 좋아지는데. 놓고 들어와서 충분히 재산 정식도 되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구운들이 앉아가지고 어느 놈이 바보가 꼬이나 하고 탁 들어오면 홀켜먹고 탁 들어오면 홀켜먹고 이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바로잡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뭐냐? 첫째, 증권회사들을 투자자들에게 봉사하도록 바꿔야 됩니다. 둘째 이유도 굉장히 중요한데 기업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증권시장이 상장했다 그러면 그날부터 또 뺏겨 먹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 중에 상장하려고 마음먹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상장이 되면 메리트는 별로 없고. 메리트가 없어요. 네. 그래서 누가 자기 친구 회사가 상장할까 그러면 너 미쳤나? 또는 야 이제 회사 장사 안 되냐? 예? 그러니까 상장해서 자본 차익만 빼먹고 도망가려고. 그 누가 상장한다 그러면 아 이 회사는 이제 장사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아주 역설적인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 시장에서 마음대로 못하게 된 거는 기업들을 우대하지 않게 된 거는 우리나라 좌빨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빨들이 재벌을 비판하느라고 재벌을 때려잡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덫을 치놓은 거예요. 뭐 지배구조 하면서 뭐 온갖 종류로 투기 자본이 마음대로 외부의 공격자들이 재벌이 싫으니까 재벌을 혼내기 위해서 외국의 투기 자본을 끌고 왔거든. 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밖에서 늑대를 데리고 온 거예요. 표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기업들이고 늑대 잡아 먹힐 걸 누가 들어갑니까? 근데 이 자본시장이라는 거 독특한 뭐 회로가 있고 이래야 된다는 걸 이해하고 그걸 키워야 될 텐데. 아니 그러니까 바보 같은 일이죠. 증권 시장에 있는 인간들조차 반기업 정서가 꽉 차 있습니다. 그 말씀 여의도가 요즘 기류가 그런 기류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의도 자체가 반기업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벌 욕이나 하고 대기업 욕이나 하는데 어떻게 그 기업을 정상적으로 분석해서 물론 분석해 보면은 대기업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죠. 잘못하는 건 있는데 외국 기업 보세요. 자기가 그 주식을 팔면서 그 기업을 욕하면서 주식이 팔아지겠어요? 근데 여의도에 제가 듣기로는 여의도에 있는 이 화이트 칼라 엘리트들이 돈 벌어야 되겠다 뭐 표현이 극단적으로 돈독이 바짝 오른 사람들인데 무슨 뭐라고 KB어 좌파 뭐처럼 강남 좌파들. 강남 좌파, KB어 좌파, 예, 그래서 아주 그런 숫자 많다는 겁니다. 누가 알면 80%는 그렇다고. 예. 그러면 그 자기가 그래 장기적으로 과연 그게 시장이 발전하고 금융시장이 증권거래소가 기업 지배 연구소 이런 거를 산하에 갖고 있는데요. 노무현 때인가 만들었던 거. 예. 그거 아직도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연구소 이런 데가 많은데 하면 기업들 공격하는데. 그건 뭐 안 그래도 민간이 무지 많고 그걸 공격 많은데 왜 거기까지 그걸 만들까? 그래서까지. 근데 그거 누가 주식 투자하러 주식 상장하러 가겠어? 그러니까 좋은 주식도 안 나오고 그 좋은 주식을 보고 아마추어도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 너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죽오죽 답답하게 거기까지 갔느냐. 외국인들은 왜 들어오냐 이거죠. 누가 기업 주식 내 주식회사 상장하겠다 그러면 눈치를 채죠. 옆 사람들이. 쟤 이제 돈 다 벌었구나. 이제 주식 팔고 손 떼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네요. 그러니까 시장이 들어와서 그 시장과 기업이 같이 커야 되거든. 같이 커야 되거든. 근데 안 들어오는 거죠. 어쨌든 일본도 오르고 중국도 마르는데 우리는 이랬다니까 이 자본 시장에 뭐 무슨 이럴 때 한번 파이 나를 키워야 되는데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들이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매일마다 혼자 사시다 자 옆에서 또 제가 많이 쫄았습니다. 맨날 혼자 신나하다가 옆에 감독관을 옆에 딱 모시니까 좀 쫄아버렸네. 아니 우리 허 위원은 제가 사실이 매일 이걸 하다 보니까 저녁 약속이 안 돼요. 그래서 저녁을 중요한 약속들은 때로 한 번씩 저녁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씩은 우리 허 위원이 와서 좀 메인 앵커 짓을 좀 하라고 제가 부탁을 좀 할 요량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앉아서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허 위원한테 고맙고, 앞으로 좀 수고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고, 광고 보시고 전희경 자유경제원 총장의 방송 감시 보시겠습니다. 우산 있어요? 갤럭시네? 맛있는 거 사가지고 와. 맛있는 거. 잠깐, 아빠 계산 좀 할게. 아빠 거의 다 왔어. 잠깐만. 계산은 심플하게 삼성페이로 샥. 삼성